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흥미롭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거예요. 이 비디오가 마음에 들면 좋아요, 구독, 공유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지금 바로 오늘의 이야기를 함께 들어보시죠. 저는 경기도 부근에서 왁싱샵을 운영하고 있는 30대 중반의 미혼녀입니다. 샵을 운영한 지는 7년이 되어 가네요. 부담스럽지 않은 가격에 서비스도 좋아서 고객님들께서 스스로 홍보를 잘 해주시는 덕분에 가게는 예약이 일주일 정도는 늘 꽉 차 있을 정도로 운영이 잘 되고 있습니다. 고객도 늘어난 만큼 저 혼자 하기는 버거워서 직원도 2명을 더 뽑았어요. 최근에 남성분들께서도 왁싱을 받으시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1명은 남자 직원으로 뽑았습니다. 남성 고객님들께서 부담을 느끼실 필요가 없이 편하게 오셨으면 해서요. 남자 직원을 고용한 뒤로는 남성 고객님들의 비중이 눈에 띄게 증가했어요. 직원 말로는 오시는 남성 고객님들마다 남자가 왁싱을 해주는 곳이 별로 없어서 찾기 힘들었다며 앞으로 이곳에 자주 오게 될 것 같다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네요. 그 후로는 주기적으로 찾아오시는 고객님들도 많아졌고요. 남자 직원을 뽑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었죠. 그렇게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고객님들 예약 문의를 받으며 샵에 있었어요. 근데 출근 예정이었던 남자 직원이 가벼운 차 사고로 인해서 병원에 가는 중이라 오늘 출근이 어려울 것 같다고 연락이 왔어요. 걱정이 되어 괜찮은 거냐고 물으니 걱정 말라며 입원할 정도는 아니고 가벼운 접촉사고라 아마 내일은 출근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하더군요. 그렇게 남자 직원과 통화를 마무리하고 있는데 샵 문이 열리고 남성 고객님이 들어오시더라고요. 전화를 끊고 예약 내역을 확인해 보니 오늘 그 남자 직원에게 브라질리언 왁싱을 예약하신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부랴부랴 고객님께 예약하신 남자 직원이 사고로 인해 일을 못 나오게 되었다고 사과를 드렸어요. 고객님께서는 자기는 괜찮으니 그 남자 직원의 무탈을 빌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는 꼭 그 남자 직원이 아니어도 괜찮으니 그대로 예약을 진행할 수 있는지 여쭈시더라고요. 저도 예약이 없던 터라 제가 그 남자 고객님의 브라질리언 왁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남성 고객의 경험이 없었던 건 아니었지만 오랜만이라 그런지 긴장되더라고요. 고객님께서 준비가 될 때까지 밖에서 대기하다가 들어갔습니다. 시덥잖은 얘기를 주고받으며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왁싱을 진행했어요. 신음소리 한번 크게 안 내고 잘 참으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점점 그곳이 고개를 들더군요. 왁싱을 받아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이게 자극을 계속 받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단단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이미 경험했던지라 아, 또 그러는구나 하고 있었어요. 제가 민망해하면 고객님께서 더 민망해하니까 더더욱 모른 척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너무 크더라고요. 그게 문제가 될 수 있겠나 싶었지만 제가 모른 척 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가 아니더군요. 저도 모르게 손을 멈추고 멍하니 쳐다봤나 봐요. 고객님께서 헛기침을 하시는 바람에 허겁지겁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도망치듯 방을 나오고 데스크에서 고객님을 기다리자 조금 시간이 흐른 뒤에 천천히 나오시더라고요. 아마 가라앉히는데 시간이 조금 들었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왁싱을 끝내고 남자 고객님께서는 만족스럽게 나가셨어요. 그 후 남자 직원도 건강하게 돌아오고 모든 게 다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마감을 해야 하는 직원이 몸이 좋지 않아 일찍 들어가도 되냐고 묻더군요. 저는 당연히 그 직원을 일찍 들여보내고 제가 대신 마감을 하고 있었어요. 다행히 마감 시간대에 예약이 취소가 되는 바람에 문을 일찍 닫을까 고민을 하고 있던 찰나에 문이 열리는 게 아니겠어요? 깜짝 놀라며 인사를 하니 그때 그 남성 고객님이셨어요. 얇은 흰색 티에 허벅지 위로 올라오는 짧은 반바지를 입고 모자를 쓰고 왔는데 어깨가 이렇게 넓었었나 싶을 정도로 몸이 좋은 게 그날따라 눈에 확 들어오더라고요. 꽤나 귀여웠어요. 고객님께서는 본인의 스케줄이 확실하지 않아서 예약을 못했다가 지나가는 길에 마침 열려있길래 들어왔다며 혹시 예약을 하지 않고도 왁싱이 가능한지 여쭈시더라고요. 샵 닫기 전까지 아직 시간도 넉넉히 남았고 있던 예약도 취소가 되었던지라 고객님께서는 운이 참 좋으시네요. 라고 웃으면서 말하며 고객님을 방으로 안내해 드렸습니다. 고객님이 제 취향인 것도 있고 이미 한 번 본 적도 있고 해서 그런지 그 후로는 갑자기 의식이 되더라고요.
긴장하며 방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늘 하던 것처럼 시시콜콜한 얘기를 하며 왁싱을 하는데 역시나 그놈이 또 슬슬 고개를 들더군요. 그래서 은근슬쩍 물어봤습니다. 혹시 여자친구 있으세요? 그러자 고객님께서는 없다고 말하더라고요. 대답이 만족스러워서 웃는데 사실 방금 소개팅을 하고 왔다는 게 아니겠어요? 뭔가 기분이 상해서 일부러 아프게 하자 살짝 움찔하더라고요. 그런데도 말을 멈추지 않더라고요. 소개팅녀가 꽤 맘에 들었다며 잘 될 것 같아 기분이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 말에 작업을 멈추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가 놀란 듯이 쳐다보더군요. 작업하느냐 묻고 있던 머리를 풀으며 말했습니다. 제가 더 기분 좋게 해드릴게요. 그렇게 고객님의 위로 올라갔습니다. 고객님은 당황한 듯 했지만 곧 능숙하게 받아들이시더라고요. 그렇게 우린 아무도 없는 샵에서 단둘이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그 후 그는 별말 없이 떠났어요. 저는 고객님의 신상 정보를 다 알고 있었지만 굳이 따로 연락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음 주, 그 마감 시간대에 그가 나타났어요. 저는 퇴근을 하려던 참이었었지만 그와 눈이 마주치고는 있던 직원을 퇴근시켜 버렸어요. 그는 직원이 나가자마자 달려들더군요. 이번엔 그냥 데스크에서 해버렸습니다. 그렇게 그는 매주 그 시간에 저를 찾아왔어요. 그래서 저는 그날은 항상 제가 마감을 하며 그를 위해 예약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관계를 이어간 지 3달이 채 안 되었을 때부터 그가 연락도 하지 않고 안 나오는 날이 많아지더군요. 벌써 지겨워졌나 싶었던 어느 날이었어요. 직원들 커피를 사느냐 좀 늦어서 서둘러 가고 있었는데 가게 근처에서 어린 여자랑 데이트를 하고 있는 그를 봤어요. 그 소개팅녀랑 아마 잘 된 게 아닌가 싶네요. 그 후로 그는 샵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딱히 진지한 감정을 가진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조금 아쉽네요. 지난주에 다른 남성 고객님 왁싱을 해드리다가 그가 생각나서 사연을 보내봤습니다. 방금 들은 이야기에는 여러분의 생각이 어떠신가요?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참, 어디에 가서 이 이야기를 털어놓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꺼내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된다는 생각도 들고, 솔직히 좋은 소리 듣지 못할 것도 알고 있습니다. 언제 이런 관계를 청산해야 하는지 정말 고민이 많네요. 저는 올해로 50대 중반이 되는 여자입니다. 20살이 되면서 납치당하던 남편 손에 이끌려 서울로 무작정 올라오게 되었습니다. 빈털터리로 시작해 우여곡절이 많았으나 단칸방에서 시작해 조금씩 조금씩 아끼고 모아가며 결국에는 내 집까지 장만하게 되었네요. 남편과는 같이 고생해 온 만큼 백년해로 할 줄 알았는데 집이 생기고부터 자기 할 일은 다 끝났다고 생각한 건지 내가 여태까지 반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맞는지 싶을 정도로 변하더라고요. 남편만큼은 아니지만 저도 필요할 때 나가서 돈도 벌어오고 했는데 이 집이고 뭐고 전부 자기 거라고 하면서 난리도 아니었어요. 좋은 이야기도 아니고 그때 인생을 다 돌이키기엔 1시간 가지고는 모자랄 것 같아서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그때 남편의 행동으로 인해서 결국 법원까지 가게 되었고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남편과 저 사이에는 딸이 하나 있었어요. 남들처럼 둘 낳아서 잘 살고 싶었지만 상황이 힘들다 보니 한 명도 버거워서 딸 아이 하나에서 멈추게 되었습니다. 이혼은 아이가 대학까지 가고 나서 했으니 양육권 같은 부분에 있어서는 따로 상의할 것도 없었습니다. 딸아이 또한 아빠가 아니라 저를 택했고 그렇게 딸아이랑 저랑 둘이서 같이 살게 되었습니다. 딸이 비록 공부하는 데는 조금 담쌓고 지냈어도 운동신경도 좋고 누굴 닮았는지 얼굴도 예쁘고 해서 주변에 항상 남자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대학교 들어가고 나서는 자기가 누굴 만나고 있는지 남자친구라며 엄마인 저에게 전부 소개를 시켜줬지요. 딸아이가 남자 보는 눈이 형편이 없더라고요. 앞길 창창한 잘 배운 사람들은 애초에 관심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대학을 나오지 않았으니 대학이 인생의 전부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대학교 나오지 않아도 열심히 잘 사는 사람들 많은데 딸이 연애한답시고 골라오는 남자들은 하나같이 왜 그 모양인지 싶더군요. 문신 같은 건 대체 어디서 하는지. 그나마 남자친구라고 데려온 사람 중에 마음에 드는 몇 명은 그나마도 문신이 옷에 가려져서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도 어린 나이에 결혼까지는 하지 않겠지 싶었는데
다행인지 불행인지 작은 일에도 쉽게 실증을 내는 딸아이는 남자친구한테도 쉽게 실증을 내더라고요. 문제는 우리 딸이 다른 건 다 쉬어도 연애만큼은 쉬는 적이 없었어요. 어제 남자친구라고 저한테 누굴 소개하면 다음 날에 다른 남자가 또 남자친구라며 저한테 소개하는 적도 있었습니다. 모두 몇 명이었지만 제 기억에 남는 사람들만 더해도 제 손과 발을 다 합쳐도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았습니다. 그런데 말했다시피 우리 딸이 만나는 남자들 수준이 대부분 그렇다 보니 솔직히 걱정이 더 되더라고요. 연애야 자유롭게 할 수 있지만 그래도 결혼만큼은 안정적인 직장을 가진 사람이랑 하거나 적어도 해코지하지 않을 만한 사람을 만났으면 싶었거든요. 연애관이 쉽게 바뀌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우리 딸이 어디서 본 건 있는지 연애랑 결혼은 따로 생각하고 있으니 걱정 말라고 했어요. 따로 취직도 안 하고 그러고 있는데 이번에는 남자친구가 아니라 결혼 상대를 소개시켜 준다고 저를 불러내더라고요. 일도 안 하고 어디서 저런 사람을 물어왔는지 여태껏 소개받은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멀쩡한 사람이었습니다. 정신머리도 똑바로 박혀있는 듯했고 직장도 제법 이름 있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당연히 문신도 없었고 말입니다. 그동안 딸이 어떤 남자들만 골라서 만나왔는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혼 상대라고 데려온 사위를 처음 봤을 때는 안도감도 들고 한편으로는 너무 기쁘기까지 했습니다. 다만 문제가 있었으니 사위가 직장도 안정적이고 다 좋지만 따로 가족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스스로의 힘만으로 저렇게 성공했으니 높이 쳐줄 부분이 있는 건 인정하지만 결혼하기에 당장 직장 말고는 아무것도 없었답니다. 그나마 다행인 건 그동안 학자금 대출이며 이래저래 빚이 많았는데 그건 이미 다 갚고 없다는 사실이었지만 당장 지낼 곳이 없다고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집에서 처가살이를 할 수 있게 배려를 해줬습니다. 사위가 힘들게 자라왔지만 예의가 참 바르더라고요. 사실 제가 집을 팔아서라도 살 곳을 마련해 주는 방법도 있었겠지만 사위는 처가살이 하는데 실은 내색 따로 하지 않고 같이 사는 동안도 저한테도 참 잘했어요. 자기한테 없던 부모나 마찬가지라며 그만큼 저에게 효도하겠다. 이렇게 좋은 남자를 만날 줄 알면서 딸아이는 그동안 뭐하러 그런 놈들을 만나온 건지 싶었습니다. 아무튼 딸아이도 결혼을 했고 집에서 나간다면 외로웠겠지만 처가살이를 하게 되면서 제가 품에 끼고 살게 되니 그거 하나만은 좋더군요. 거기에 사위가 저한테 점수 다 했다고 집안일도 힘써야 하는 일들이나 설거지 같은 건 알아서 척척하기 때문에 저도 많이 편해졌습니다. 남편과는 그렇게 헤어지게 되었지만 그래도 지금 상황이 주변에 자랑하고 다닐 만한 정도라는 생각이 들었고 딸 내외가 내 집에 들어와 살며 있는 동안은 정말 매일이 행복했습니다. 그 순간을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이지요. 저도 동네에 아는 사람들 가게 나가서 소일거리 해주고 하면서 생활비도 벌고 하고 있었습니다. 사위가 생활비 보탠다고 얼마씩 보내주긴 했지만 그래도 언젠가는 독립해서 나가야 할 텐데 무작정 준다고 고맙다고 받을 게 아니라 그 돈은 제가 따로 모아주고 싶었지요. 그래서 그렇게 소일거리 하면서 생활비 벌이하면서 지내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동네 잘 아는 사람이 다니는 공장에 가서 하루같이 일을 하고 일당을 받아오는 예정이 있어서 아침 일찍부터 나갔어요. 그런데 공장까지 도착해서는 공장 설비에 문제가 생기는 바람에 일을 시작하지도 못하고 돌아오게 되었지요. 이동하는데 이미 시간을 많이 써버려서 다른 데에 일하러 나가봤자 돈 버는 느낌도 안 들겠다 싶어서 그날은 그냥 집에 들어가서 쉬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갔는데 딸 부부가 갓 쓰는 방에서 딸아이가 앓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사위는 분명히 한참 출근해 있을 시간인데 들려서는 안 되는 소리가 들려오니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작정하고 딸아이 방문을 열어보니 우리 사위가 아니고 결혼하기 전에 한참 젊은 시절에 연애한답시고 만났을 법한 제가 싫어하는 부류의 사람이 방 안에 제 딸하고 같이 있더군요. 그렇습니다. 제 딸이지만 욕먹어도 싸지요. 저도 일 나가고 남편, 그러니까 사위도 출근해 있는 동안 그 틈을 타서 딸아이 있는 생산적인 일이 아니라 다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따지고 보면 생산적인 일일 수도 있겠지만 아무튼 해서는 안 되는 일이나 마찬가지였지요. 남자 보는 눈이 좀 없을지라도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아이는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참 제가 돈 번다는 핑계로 정말 자식 교육을 제대로 못 시켰구나 하는 후회가 들더군요. 딸아이는 절대 사위한테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얼굴에는 후회나 죄책감은 하나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차라리 들켜도 저한테 들켜서 다행이구나 하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도 자식 부탁인데 자식 이기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딸아이가 말한 대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이 꼴 저 꼴 다 보기 싫더라고요. 그 사실을 숨기고 있는 제 자신에게도 자괴감이 느껴지고 괜히 제가 일 때문에 밖에 나가 있으면 딸아이가 또 집에 외관 남자를 들이지는 않았을지 그런 생각도 들고 말입니다. 그래서 더는 신경 쓰고 싶지 않아서 제 집은 딸아이한테 넘겨주고 저는 남은 재산 조금 처분해서 제가 나고 자란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작은 아버지가 아직 시골집을 가지고 계셨고 저희 부모님이 저한테 남기신 건데 하면서 저한테 흔쾌히 집을 사용하게 해주셨지요. 세월을 맞으며 몇 번 고쳐진 집이긴 하지만 태어나서부터 결혼 전까지 살았던 집인데 서울 사람이 다 되었는지 처음에는 시골집이 적응이 되지 않더군요. 딸아이 아니어도 서울에 친구들도 많았고 할 게 많았는데 이곳은 참 할 게 없더라고요. 거기에 집이 비어 있으니 사위 출근한 사이에 딸아이가 집에 사람들 끌어들일 거 생각하고 있자니 참 사위한테 미안한 소리지만 그래도 그 꼴 안 봐도 되니 마음이 편하더군요. 한편으로는 딸아이가 저한테 들켰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는 아예 집을 나가 버렸으니 오히려 맘 놓고 외관 남자들을 집에 들이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고요. 팔이 안으로 굽어서 그렇겠지만 분명히 우리 사위는 아무 잘못 없고 딸아이한테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지만서도 끝에서 끝까지 들키지 않고 우리 딸이 무탈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1년을 떨어져 살았는데 명절이고 생일이고 한 번을 찾아오지 않더군요. 그나마 사위는 저한테 먼저 전화라도 합니다. 왜 안 오는지 이유를 물어보면 일이 바빠서라고 대답을 했는데 딸아이랑 통화해보면 왜 안 오는지 그 이유는 사위가 아니라 딸한테 있었어요. 왜 이사를 가도 그렇게 멀리 떨어진 시골로 가버린 거냐면서 남편이랑 한 차에 타고 오래 있기 싫다고 하면서 그냥 명절 때는 안 가겠다 하더군요. 제 딸이지만 그때부터는 저도 정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자 하니 아직도 딸아이는 정신 차린 게 아니고 위와는 멀게 지내고 있는 듯 싶더라고요. 걱정도 잠시였고 저도 시골 생활에 다시 적응하면서 잊고 살았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제 자식이 저한테 소홀해지니 저라고 역시 자식한테 매달려가며 잘해주고 싶은 생각이 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모르는 사람인 척 한참 지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는데 사위한테 연락이 왔어요. 지금 그쪽으로 내려가는 중이라고요. 명절도 아니고 내 생일도 아닌데 무슨 일로 오는가 싶었는데 사위가 다른 게 아니고 자기 혼자 가고 있는 중이라고 하더군요. 무슨 일로 오냐고 물으니 회사 출장이 잡혔는데 같은 지역이라서 그래서 간만에 숙소 안 잡고 장모님과 같이 저녁 식사라도 해야겠다며 찾아오는 겁니다. 음식은 제가 서울 살 적에 엄청 좋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가던 국밥집이 있었는데 그거 생각나실 바에 포장해 가지고 오는 중이니 밥도 차릴 필요 없다 하더군요. 내 자식이 나한테 이렇게 소홀한데 신경 써주는 사위 마음 씀씀이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무리 회사 일로 출장을 왔다고 한들 여기는 도심에서도 많이 떨어진 시골 동네인데 끝끝내 숙소 안 잡고 저희 집으로 오겠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저번거롭지 않게 식사도 포장해 오고 그것도 모자라서 제가 제일 좋아하던 식당을 기억해서 거기 음식을 사 오는 기까지 했으니 말이지요. 이렇게 자상하고 섬세한 남편을 두고 내 자식은 왜 정신을 못 차리고 저러는지 싶더군요. 그래도 그동안 시골에서 혼자 지내느라 적적 있는데 오랜만에 사람이 있으니 좋더군요. 결혼하면 다들 편해져서 살이 좀 찐다는데 사위는 어째 살이 더 빠진 것 같다고 물으니 그냥 쓴웃음만 지을 뿐 아무 대답도 없더라고요. 자주 보고 싶었는데 못 내려와 미안하다. 여기 먼데 어찌 오느냐. 괜찮다 이런 뻔한 안부를 몇 마디 주고받으니 할 말이 많이 없어 조용해졌습니다. 사위도 사실 능글맞은 부분도 없고 장서 관계인데 아무래도 편하게 있기는 힘들었겠지요. 그래도 저 생각해서 이렇게 멀리 와준 것만 해도
불편해 보이는 모습에도 고맙기까지 하더군요. 그동안 혼자 시골에 있는다고 할 게 없어서 이것저것 만든 담금주들이 있었는데 차위가 술을 좋아하는 건 알고 있어서 매실주에 인삼주에 하면서 너무 긴장하지 말고 편하게 있으라며 사위한테 술을 한두 잔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사위도 머뭇대더니 그래도 좋아하는 술에 직접 담근 귀한 술이다 보니 좋아하는 술을 안 마시고 지나칠 수는 없었나 봅니다. 그때마다 담가둔 술이 많다 보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내 딸 먹여 살려주는 사위가 마시는데 아깝지는 않았습니다. 사위는 사양하면서 계속 한 잔 한 잔 마시다 보니 어느덧 잔뜩 긴장해서 힘이 들어가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슬슬 몸이 풀리는 듯 싶더라고요. 그래도 회사 일 때문에 왔다가 다음날 일도 봐야 할 텐데 술이 어느 정도 들어가니 그만 마시게 해야겠더라고요. 그런데 사위는 이 정도 취하는 건 괜찮다며 계속해 잔을 채우더니 이상했죠. 같이 한 집에 살던 시절에도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만 제 앞에서 취한 모습 보일 수 없다며 회식 같은 술을 피할 수 없는 자리에 나가더라도 항상 절제하던 위였는데 혀가 꼬부라진 때까지 자기는 술 세다고 괜찮다고 하면서 계속해서 마시고 있었으니 말이죠. 담금주라고 해봐야 어차피 시간 남아서 담근 고급 술도 아닌데 말입니다. 그때까지도 저는 별 생각 없었어요. 그냥 표현하는데 서툰 사위가 장모를 오랜만에 만난 나름대로의 반가움의 표시라 생각했습니다. 어차피 혼자 사는 집이다 보니 방이 남아서 저는 졸리기만 하면 사위가 잘 곳을 마련해 놓고 저는 먼저 자겠다 말하고 혼자서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에서 깨고 만 건 한참 깊은 잠에 들어 있어야 하는 새벽이었지만 느껴지는 인기척에 잠에서 깨고 저는 이내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제 이불 맛에 있던 건 제가 말하자면 방에서 자고 있어야 할 사위였다. 문 쪽으로 거실을 보니 술병이 새 알릴 수도 없이 나뒹굴고 있더군요. 술을 얼마나 마신 건지 가늠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혹시나 사위가 술에 너무 취해 제정신을 못 챙기는 건가 싶더군요. 이러다 무슨 일이 생기는 건 아닌가. 너무 긴장되었지만 그래도 여태껏 제가 봐온 사위를 믿기에 최대한 침착하게 행동했습니다. 최대한 사위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무슨 볼 일이냐고 침착하게 물었는데 사위는 막무가내로 제게 달려들더군요. 심약하고 바른 생활만 하던 사위에게 이런 면이 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반쯤 포기하고 저는 두 눈을 꾹 감은 채 고개를 돌려버리고 말았습니다. 자식의 잘못을 나무라지 않고 피해버린 그 죄를 달게 받는 거라고 생각하면서 말이지요. 모든 걸 내려놓은 순간 제 얼굴 위로 뜨거운 물 한 방울이 툭 떨어지더군요. 밤은 깊었고 저는 두 눈을 떠서 고개를 올려다보니 사위는 두 눈에서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고 있었습니다. 상황을 정리하고 한참 울고 있는 사위를 달래줬습니다. 한참을 울고 난 뒤에야 정신을 차린 사위가 정말 죽을 죄를 지었다며 죄송하다 사과하더군요. 아, 그 이유는 그러니까 제 딸이 다른 사람을 만나고 있던 현장을 목격해버렸다 합니다. 그리고 그 충격을 견딜 수가 없어 한동안 방황했고 회사에는 잠시 장기 휴가를 요청해서 일을 안 하고 집에만 있었다고 하더군요. 일에만 매달려서 가정을 지키지 못했다고 생각했고 제 자식의 잘못을 눈감아주고 자기 탓으로 생각하려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휴가 기간 동안 여행도 다니면서 일하느라 손에 놓고 있었던 가정을 지키고자 여러 가지 계획을 세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 딸아이는 오히려 남편이 집에 있으니 자유를 억압당한다고 생각했고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다 어제 크게 싸우고 나서 홧김에 집을 나와버렸다 합니다. 사과하려고 집에 들어갔더니 제 딸아이는 참지 못하고 남자친구를 집에 들인 상태였고 그 상황을 목격한 사위는 그 길로 다시 집을 나와버렸던 거였고요. 저를 찾아온 것이 처음에는 복수할 요량이었다고 합니다. 자기에게 상처를 줬으니 제 자식에게나마 풀 생각이었다고요. 하지만 도무지 그럴 수 없었기에 이렇게 지금의 상황이 되었다는 겁니다. 저는 다른 말을 하지 못했고 이야기를 하며 당장이라도 다시 눈물을 터뜨릴 것만 같은 사위를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저도 사과했어요. 미안하다고 자식의 잘못을 알고 있었는데도 나는 도망치는 걸 택했다고. 나에겐 부모 자격이 없으니 이런 일을 당해도 싸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둘이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렇게
저는 사위에게 뭘 해도 좋다고 허락하고 말았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 부스럭대는 소리에 일어나 보니 자기가 어제 난장판을 만들어 놓은 술상을 정리하고 있더군요. 짐 가방이 꺼내져 있는 걸 보니 아마 정리하고 돌아갈 생각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저는 사위에게 마음이 풀릴 때까지 이 집에서 지내다 가라고 권했습니다. 어차피 회사에는 장기 휴가를 내놓은 상태라고 했으니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다고 생각했고요. 그렇게 사위와 함께 시골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지가 2달이 다 되어갑니다. 그리고 제 딸아이한테는 전화가 계속해서 오네요. 자기 남편이 집을 나간 것 같다며 연락받은 거 없냐면서 생활비도 떨어져 가고 혼자서는 못 살게 되었다고 하는데 그렇게 궁금하면 한 번이라도 내려와 보면 별거 아닐 텐데 그럴 생각은 없어 보이고 불만만 털어놓네요. 구제불능이 제 부덕의 소치라 생각합니다. 2달이 지나가다 보니 사위는 이제 자기가 언제 돌아가야 할지 모르겠고 이렇게 지내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다고 합니다. 그냥 결혼이고 회사고 다 놓아버리고 여기에 와서 살고 싶다고 하는데 시골 동네다 보니 주변 사람들에게는 사위가 휴양차 내려왔다고 둘러대긴 했지만 언제까지 이 상황을 숨길 수는 없을 것 같아 걱정이 됩니다. 제 자식이 잘못을 하긴 했지만 제가 계속 이렇게 있어도 되는 걸까요? 오늘도 같은 고민을 하면서 잠에 들 것 같네요. 오늘 이야기가 재미있고 흥미로웠나요? 다음에는 여러분에게 더 많은 새로운 이야기를 가져다 드릴게요. 더 힘낼 수 있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